현대사를 관통하는 불문율 중 하나는 지구상의 독재자들은 서로의 운명을 거울 삼아 자신의 생존 전략을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패권에 맞서며 반미 항전의 최전선을 지켜온 이른바 악의 축이자 혈맹이었습니다. 두 국가는 핵무기 개발 의혹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은밀하게 공유하며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해 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평양의 주석궁에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공포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정보력과 이스라엘의 첨단 정밀 타격 능력이 이란의 방공망을 너무나도 쉽게 유린하고, 이란이 자랑하던 그림자 군단인 중동의 대리 세력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안방에서 핀포인트로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일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수뇌부에게 이란의 최상위 권력자들과 핵 과학자들이 첨단 스텔스 드론이나 해킹된 인공지능 무기에 의해 추적당하고 제거되는 모습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섬뜩한 예고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최고 지도부만을 족집게처럼 도려내는 참수작전입니다. 겹겹의 경호망과 비밀 안가조차 미군의 정찰 위성과 첨단 무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란의 사례가 적나라하게 증명해버렸습니다. 반미를 외치며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던 이란이 내부의 경제 붕괴와 외부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과연 러시아나 중국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북한의 체제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핵무기를 안고 굶어 죽는 이란의 길을 북한이 끝까지 따라가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기존의 모든 군사적, 외교적 계산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군사적 커넥션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부터 북한은 이란의 스커드 미사일을 수출했고, 이후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기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에게 전수해준 지하 요새 구축 기술입니다. 미국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군사시설과 지휘소를 건설하는 북한 특유의 두더지 전술은 중동의 반미 세력들에게 훌륭한 생존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역시 평양과 백두산 일대에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지하 벙커망을 구축해두고 미군의 어떤 폭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신 현대전 양상은 북한이 심어준 이 지하 요새의 신화를 무참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폭탄은 수십 미터의 안반을 뚫고 들어가 정확하게 폭발하며 지하에 숨어있던 지휘부 전체를 생매장시켜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방공망을 구성하던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마저 미군의 전자전 공격과 스텔스 전투기 앞에서는 전원을 켜자마자 파괴되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의 방공망과 지하시설 역시 이란과 정확히 동일한 러시아 기술과 자체 낡은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철통 같다던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것을 목격한 북한 군부는 뼛속 깊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명의 군주린 보병과 낡은 탱크를 동원해 결사옹위를 외친다 한들 최고 존엄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됐고 지하 벙커마저 뚫리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는 그 어떤 재래식 무기도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술의 절망적 격차는 평양의 강경파들에게조차 무력 도발의 한계를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란의 붕괴 위기와 기술적 한계라는 두 가지 거대한 충격은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극단적이고도 실용적인 생존의 갈림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대로 이란처럼 끝없는 제재 속에서 내부 폭동의 위협과 외부의 암살 공포에 시달리며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그토록 저주했던 철천지원수 미국을 향해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 여기서 김정은은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독재자의 변신, 즉 친미로의 돌변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걸게 됩니다. 이는 결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김씨 왕조의 영구적인 체제 유지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철저한 마키아벨리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김정은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국가는 다름 아닌 베트남입니다. 과거 미국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던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은 현재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막대한 서방 자본을 유치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정은은 이 베트남 모델에 주목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북한을 미국의 압박을 막아내는 총알바지로만 이용할 뿐 결코 북한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거나 체제의 핵심적인 안전판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와 국제 금융망 편입을 의미하며, 이는 무너져가는 북한 경제를 단숨에 살리고 장마당 세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즉, 친미적 행동은 반역이 아니라 고립무원의 위기에 빠진 쇠락한 독재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발하고도 절실한 최후의 비상탈출구인 셈입니다. 이란의 피 흘리는 모습을 견눈질하며 김정은은 속으로 미국의 대통령에게 보낼 비밀 친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지탱해온 핵심 이데올로기는 바로 미제 승량에 대한 타도와 적개심이었습니다. 인민군의 거대한 120만 병력과 국가 예산의 절대 다수를 국방비에 쏟아붓는 선군 정치의 유일한 명분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반미에 기치를 내리고 미국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히 외교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 군부 강경파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이 누려온 막대한 기득권이 송둘째 증발해버림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 평화의 시대에 포병국장이나 작전국장 같은 노장군들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없으며 예산은 군대가 아닌 경제부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친미 선회는 필연적으로 평양 권력 심장구 내부의 거대한 반발과 목숨을 건 권력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부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김정은은 철저하게 기획된 은밀하고도 잔혹한 숙청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과거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던 시기에도 북한 내부에서는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친미 외교 노선을 본격적으로 걷기 전 김정은은 국가보위성과 당 조직주부를 동원해 핵무력 완성을 주도했던 늙고 보수적인 군부 엘리트들을 부패 혐의나 반당 혐의로 엮어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빈자리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경제 논리를 이해하고 최고 지도자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에 절대적으로 맹종하는 40대에서 50대의 젊은 테크노크라트 엘리트들로 채워집니다. 이는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이 갑산파를 숙청하고 아버지 김정일이 시마조 사건을 일으켰던 것처럼 새로운 통치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피해 통과 일입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의 불만을 달러를 벌어들이는 양복 입은 자들의 환호로 덮어버리는 이 치명적인 내부 권력 재편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비로소 평양은 워싱턴을 향해 진짜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손을 잡으려는 또 다른 결정적이고 숨겨진 이유는 바로 혈맹이라 불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깊은 불신과 공포 때문입니다.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예속을 넘어 언제든 베이징이 평양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치명적인 목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을 구걸하며 일시적으로 밀착하고 있지만 과거 냉전 시대나 보리스 옐친 시대처럼 자국의 국익 앞에서는 언제든 북한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냉혹한 강대국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방공망만 믿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며 평양의 수뇌부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북한 체제의 영원한 안전판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미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내는 일회용 총알바지이자 지정학적 방파제에 불과합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천재적인 외교 전술은 바로 EJ, 즉 오랑캐를 통해 오랑캐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적국인 미국과 은밀하게 밀착하여 평양 한복판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세워져나 미국 자본이 들어온다면 가장 경악할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압록강 너머로 미군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중국은 북한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에 없던 막대한 양의 식량과 원유를 무상으로 쏟아부으며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무기 공급이 끊기고 친미 국가로 돌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첨단 군사 기술을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즉, 김정은의 친미적 행동은 미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그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북한의 전략적 몸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사기이자 가장 위험한 줄타기 전술입니다. 김정은은 워싱턴이라는 잣대를 이용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뒤통수를 치며 북한의 잃어버린 외교적 자율성을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평양과 워싱턴의 관계 개선은 결코 하루아침에 텔레비전 생중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미국 중앙정보국과 북한 정찰총국 라인을 통해 오고 간 차갑고 계산적인 마쿠 미략이 존재합니다. 국제 정치에는 도덕이나 인권보다 자국의 이익이라는 냉엄한 논리만이 작동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매우 매력적인 지정학적 카드입니다.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반서방 권위주의 연대에서 약한 고리인 북한을 떼어내어 미국의 편으로 돌려세운다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통밑에서 압박할 수 있는 거대한 체스판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위협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북한의 핵물질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나 이란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김정은 정권과의 타협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하는 거래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김씨 일가의 영구적인 체제 보장과 독재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 중단. 둘째, 북한 체제를 고사시키고 있는 유엔의 가혹한 경제 제재 해제. 셋째, 국제금융망 편입을 통한 달러, 자산의 획득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김정은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가 생산을 동결하고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반도의 안정자 역할로 묵인하는 파격적인 양보를 비밀리에 제안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 내부의 끔찍한 인권 유린과 강제 노동 수용소의 현실에 잠시 눈을 감는 대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과 중국의 고립이라는 거대한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평화라는 숭고한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이 마쿠 미략의 본질은 무너져가는 체제를 돈과 바꾸려는 독재자와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독재자의 피 묻은 손을 기꺼이 잡아주는 강대국 사이에 지독하게 냉혹하고 이기적인 거래일 뿐입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대통령이 평양 순환공항에서 환한 미소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장면이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다면 가장 끔찍한 인지부조화에 빠지는 것은 바로 2,500만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유치원 시절부터 인민들에게 미제 승냥이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철천전수이며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 세뇌해왔습니다. 황해도 신천박물관에서는 미군이 저질렀다는 허구의 양민 학살을 끔찍한 밀랍 인형으로 전시해놓고 복수심을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고 존엄이 그 살인귀들의 우두머리와 손을 잡고 평양 연영거리 한복판에 코카콜라 자판기와 맥도날드 간판이 들어선다면 인민들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엄청난 이데올로기의 붕괴를 수습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총동원하여 기상천외한 궤변을 쏟아낼 것입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압도적인 핵무력과 강담의 겁을 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결국 백기를 들고 평양에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식으로 역사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포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마당을 통해 이미 자본주의의 맛을 알아버린 젊은 세대들은 당의 얄팍한 선전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 자본의 유입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동안 자신들을 굶주리게 했던 원인이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무능한 독재 체제 자체에 있었음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달러 뭉치를 들고 평양에 입성하는 미국 기업인들의 모습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을 억압해온 이념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체제의 정당성이 밑바닥부터 붕괴되는 치명적인 독약이자 가장 달콤한 유혹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평양의 하늘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순간 지구 반대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수뇌부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배신감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혹독한 경제 제재라는 혹한을 함께 견뎌온 전우였습니다. 이란은 풍부한 오일머니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은밀하게 사들였고 북한은 이란의 지하 요새 건설 기술과 잠수함 부품을 넘기며 서로의 군사력을 키워줬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체제 생존을 위해 미국과 손을 담는다는 것은 곧 이 오랜 커넥션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란의 모든 군사적 기밀을 워싱턴에 헌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할 가장 핵심적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중동, 특히 이란과 시리아로 향하는 무기 수출의 전면 차단과 그동안 거래해 온 군사 정보의 공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군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북한과 협력해 구축했던 지하 미사일 기지의 도면과 약점이 고스란히 미군의 폭격기 표적지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경악할 것입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이란은 이제 외부로부터의 핵심 부품 조달이 완전히 막힌 채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첨단 무기 앞에 알몸으로 내던져진 꼴이 됩니다. 국제 정치의 냉혹한 무대에서는 어제의 핏줄을 나눈 형제라도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꺼이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즘의 극치가 바로 이 장면에서 완성됩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친미 선회는 단순히 한반도의 정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란이라는 반미 제국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비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대북 제재가 풀리고 막대한 달러와 다국적 기업의 자본이 북한으로 밀려들어오면 북한 경제는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을 흉내내어 정치는 일당 독재를 강고하게 유지하되 경제만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모기장식 개방을 시도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달콤한 열매는 챙기면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적 모기는 철저히 막아냈다는 계산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평양 시민들은 미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에는 서방의 부호들이 요트를 타고 몰려드는 화려한 르네상스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 어떤 독재자도 자본주의의 파도와 정보의 유입을 영원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본이 들어오는 길목에는 반드시 자유와 인권이라는 불온한 사상이 함께 스며듭니다. 미국 기업들이 평양에 공장을 세우고 인터넷망을 요구하는 순간 북한 정권이 생명줄처럼 터지고 있던 정보의 독점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미국인 관리자와 접촉하고 자본주의의 풍요로움을 직접 목격한 북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배급과 당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중산층이 형성될수록 인민들은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수령의 절대 권력과 충돌하게 됩니다. 김정은이 체제를 살리기 위해 끌어들인 친미 외교와 자본주의는 결국 북한이라는 폐쇄된 성벽 내부에서 폭발하여 체제 자체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가장 완벽하고도 거대한 토요의 목마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이란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갑작스러운 친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독재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파격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미덥지 않은 동맹의 그늘에서 벗어나 적국인 미국의 힘을 역이용해 자신의 몸값을 극대화하고 체제의 안전 보장과 경제적 부흥을 동시에 끄집어내려는 고도의 도박입니다. 이란처럼 낡은 교리에 얽매여 서서히 말라 죽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념의 간판을 과감히 내리고 적의 손을 잡아서라도 왕좌를 유지할 것인가? 생존 본능만 남은 젊은 독재자에게 과거의 낡은 반미 구호는 언제든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는 헌신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도박의 끝이 해피엔딩일지 비극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진정성 없는 약속에 속아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평양 내부의 뿌리 깊은 군부 강경파들이 자본주의의 침투를 순순히 용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눈을 뜬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억눌린 욕망이 언제 거대한 혁명의 불길로 타오를지 모릅니다. 결국 김정은의 친미 선회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혈관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선택입니다. 국제 정치의 냉혹한 체스판 위에서 평양에 고립된 왕은 오늘도
테헤란의 불타는 하늘과 워싱턴의 차가운 빌딩숲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의 왕관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외로운 뇌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